지금 가상의 세계로 돌아버렸어요. 생각까지도 AI가 대신해주고 글까지도 AI가 해주고 대화도 AI가 해주고 이런 세상이 도래했고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하는 개념은 사람과 AI가 일한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인간이 비인격과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상실될까? 그래서 저는 19세기 교실, 여전히 일제시대 때 교실이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10세기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들은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고 21세기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합당할까? 그 변화를 이렇게 공교육에 쫓아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나 사교육 시장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21세기를 대비하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깨어있는 분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ITC 영어로 한번 도입시켜 볼게요. 일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변화는 교실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률적으로 칠판을 바라보고 어떤 학생의 창의력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말살시키는 그런 교실 환경,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색감이라 할지 교구제 이런 것까지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주도가 아닌 학생 주도의 수업, 주입식 공부가 아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있으려면 크게 변화돼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게요. 지금 가상의 세계로 돌아버렸어요. 이 시대가 모든 게 플랫폼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생각까지도 AI가 대신해주고 글까지도 AI가 해주고 대화도 AI가 해주고 이런 세상이 도래했고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하는 개념은 사람과 AI가 일한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인간이 비인격과 일을 하게 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상실될까? 그게 저는 인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면 양심 교육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양심이 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양심을 대체하는 하나의 그 어떤 삶의 기준, 그게 바로 철학이에요. 근데 양심은 죽었기 때문에 철학적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거든요. 철학 사상으로 인간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 왔었죠. 그러다가 심각의 인간은 이 철학으로도 안 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양심도 죽었고 철학도 죽었고 이제 법까지도 죽어버리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뭘까? 교육에서 양심을 살려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교육이 가장 필요한 때다. 왜냐? AI는 양심이 없거든요. 그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양심을 살렸을 때 그들을 통제하고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AI가 말해주겠지만 분명한 판단은 양심을 가진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양심 교육,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가 저는 이 지금 들어온 세상에서는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 주도 수업으로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인 교육 방식은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요? 교육에는 크게 이제 근본적인 교육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본적인 교육은 우리 마음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인 교육은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양심 교육이라고 했을 때 실제 교육은 활용 교육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변질된 교육이 뭐냐면 입시 중심의 교육이에요. 입시 중심의 교육은 근본 교육도 아니고 활용 교육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에 우리는 활용 교육을 시켜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 이 언어라고 하는 영어를 활용하는 교육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야 되고, 또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또 아셔야 되겠죠. 가장 기본은 대화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분별하는 수 있는 능력이고, 판단 능력. 판단 능력이 이제 그 양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활용하는 것은 책을 읽고 토론한다든지,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한다든지, 국가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토론한다든지, 이런 토론하는 능력, 이게 바로 언어의 능력이겠죠. 가장 기초는 양심에서 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진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본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만 이 활용 교육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이 ITC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영어를 활용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지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사교육 현장에서 아이의 인성, 양심 교육 이런 것까지 감당을 해야 할까 하는 의문이 있으신 선생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교사는 스승이거든요. 그런 교육은 당연한 거예요. 이제 방법론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너무나 쉬워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아있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내 양심을 살려야 된다가 먼저죠. 양심, 내가 살아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 아이들은 아직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들의 양심은 생동감 있게 그의 양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교사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가능하다. 그 살아있는 양심으로 말 한마디 하시는 것, 그리고 웃어주는 것, 그리고 격려해주는 것, 온통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어쩔 때는요, 관심 안 두는 것도 좋아요. 살아있는 양심으로 관심 두지 않는 척하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가 아이들이 부딪혔을 때,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 교육자의 살아있는 양심이 가르치는 교육이 있을 때는 아마 아이들의 양심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더 생동감 있게 뛰놀게 만드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그냥 내 양심이 그냥 죽었어. 그래서 비양심이야. 그럴 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죽음의 열매를 맺겠죠. 반대로 양심을 살아있으면 생명, 살아있는 어떤 열매를 맺겠죠. 그러면 성동 딱 구별되지 않나요? 내가 비양심이면 뭐 이기성이 커지겠죠. 더 편협해지겠죠. 차별하겠죠. 편애하겠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비싼 것,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겠죠. 비가치를 가치 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벤츠 막 1억짜리, 10억짜리 타고 다니면 우와! 그리고 한 1,000만 원짜리 중고차 타고 다니면 멸시하는. 이거 비양심이 갖게 되는 성품이죠. 죽은 성품. 그러나 모두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살아있는 양심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성품.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를 과도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울타리라고 하죠. 울타리를 가정으로만 두는 분들이 있어요. 내 눈밖에서 벗어나면 너무나 불안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그 울타리를 좀 더 넓혀줘요. 학교라고 하는 울타리까지.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학원도 학교 바운더리 안에서만 다니게 만들어요.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은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는 순간, 울타리를 넘는 순간 사춘기 때 아이들은 어떤 감이 드냐면 죄책감을 느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래서 속였다. 이게 범인이 누구예요? 울타리를 너무 좁게 잡은 부모의 탓이겠죠. 그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울타리를 좀 더 넓혀주면 되잖아요.
왜 부모님들은 그 울타리를 좁힐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넓게 울타리를 하는 부모가 있고 울타리를 좁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 울타리를 넓게 해주는 아이들은요, 너무나 그 마음이 커요. 그의 생각이 크고 그의 활동 반경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큰 울타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자. 그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재능이나 자존감이나 생각의 크기나 마음의 크기를 크게 만든다. 예시가 좀 있을까요? 신생아 때 아이가 이제 뒤척이고 언젠가는 걷기 위해 기어다니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일어서고 싶어요. 그래서 일어섭니다.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마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마음 아프죠. 그러면 엄마가 사랑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죠? 넘어지니까 너는 네 발로 걸어다녀. 계속 1년, 2년, 3년 그 아이는 네 발로 걷는 동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엄마는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나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기다가 일어섭니다. 잡고.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와 박수 쳐요. 넘어져도 잘했어. 그러면 이 아이는 넘어졌더라도 엄마가 잘했다고 하고 박수치기 때문에 아프지만 미소를 탕긋 지으면서 다시 도전합니다.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그 아이가 걷게 되고 달리게 되고 뛰게 됩니다. 막 날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제가 드리는 예시입니다. 교육관을 딱 가질 때 순서가 있어요. 인성교육.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식교육. 세 번째, 무슨 교육일까요? 재능교육. 양심교육과 지식교육만 시키면 이건 그냥 책 속의 글이에요. 그런데 그 책 속에 있는 글을 읽고 활용하는 교육이 바로 재능교육이에요. 재능교육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재능교육에서 또 멈추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나눔교육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먼저는 인성교육, 지식교육, 재능교육, 그리고 나눔교육. 이제 이 사회에서는 이게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식당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분들은 밝은 미소로 저를 먼저 맞이해줘요. 그래서 먹지 않았는데도 벌써 행복해요. 두 번째, 그분들이 아는 지식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들의 재능을 발휘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나눠주더라고. 자기가 요리한 걸. 그래서 저 맛있게 먹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서는 계속 이 네 가지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이 없어. 그러면 들어올 때 미소 짓지 않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쳇바퀴 돌듯이 돌리면서 이 사회는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는 아름답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